자, 계속해서 도시개발법 정비법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대해서 3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3초라고 하는 거. 자,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상공 미연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요. 여기는 시골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라고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요. 항상 똑같은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요 얘기 한번 전체 도시개발법. 자, 이게 구역 지정 개발계획 다 묶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자료 169페이지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가 된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 작년에 나왔던 게 천재지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요청과 제안. 요청 앞에는 장관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 30만 이상 지정제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할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서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등.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분할했을 때도 각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개발행위 관련해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외에 쟁점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죠.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지역 등을 환원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개발계획 자 수립하는 시기라고 해서 시골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지문에 이제 점점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 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초라고 해서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체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게 개발계획이 될 텐데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 방식, 대지, 지가, 환지 방식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 혼용 방식, 분할 혼용 방식이 출제 쟁점이 됐었죠. 자, 한편 수용 방식일 때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요런 거 있었고 환지 방식일 때는 원칙 3분의 2 동사,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지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묶어서 한 문제. 그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가볼까요? 네. 12번. 자, 12번 문제. 자, 12번. 그 문제가 중복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번호가 해서 나중에 보시겠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요거 약간 수정 제가 했었는데요. 자, 요거 화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수자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숫자 틀렸고요. 답이 되지 않는다. 2번. 자, 이걸 답을 제가 이제 구성을 2번을 해놨고요. 3번 지문 보시게 되면은 자,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없단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도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의원에 둘 수 없다라고 해서 50명 이상 임의원은 어떻다?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중간에 제가 바꿔놨는데요. 자, 국제도포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뭐가 된다? 국공유면적 제외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고 도시개발법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해서 여기서는 제외라고 해서 자, 틀리게 숫자는 맞게 해주고 나머지를 틀리게 구성이 됐다 해서 중간에 편집할 테니까요. 바뀌어서 이게 해서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패턴 잡아내려고요. 포함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그러니까 제발 그 알량한 실력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려니까 여러분들 실력 진짜 없으니까 점수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서는 뭐야? 없다. 3번, 4번 제거하고 2번 포함한다. 옳은 표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자료에는 지금 이제 5번이 옳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편집을 해서 보여준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숫자 자체가 자 국제도포 외우셔야 돼. 국토기획법은 제외였었고 도시개발법은 포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구성할 때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는 답은 2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정말에 뭐가 포함되고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기술에 관한 패턴을 관한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살펴드렸고,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실시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하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했었지요. 그래서 오른편, 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 무조건 옳은 표현. 본다는 무조건 옳은 표현.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읽지 말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본다, 그럼 무조건 옳은 표현. 이미 27회 때인가 답이 됐던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첨부돼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패턴 잡아내야 돼. 첨부, 앞에 읽지 말라니까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외워봐봤자 또 내용을 바꿔치기 해버리면 개판됩니다. 그래서 답으로 5번 뽑아놨고요. 지금 주기상 출제 이슈가 될 것은 바로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 사업비 증감이라고 하는 10%까지입니다. 이때는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제 출제 트렌드에 따르게 되면 본다 얘기,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본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지금 이제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한 쟁점 몇 개만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보시게 될 것이,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172페이지에 오늘 문제에 빠져 있지만은 1심 2차 더럽게 기억하셔야 되죠. 시행자 변경이란 말 나오면은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앞에는 1심 2차 해서 1년 내에 신청해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고, 2년 내에 뭘 해야 된다?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써놨잖아, 거기다 1심 2차이라고.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요. 키워드가 뭐가 된다? 변경이라고 하는 거. 앞을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내 착수 얘기는 항상 옳게 구성을 하고, 앞에 1년 내는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출제 기술들이 있었고요. 조합 관련해서 동의 설립인가 설립 등기란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해서 국제 도포니까 국공지 면적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충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절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국공지 면적 포함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된다. 설립인가 관련해서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 그 외 설립 등기는 쟁점 안 됐었고요. 조합원 도시개발 우회 간의 토지 소유자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자, 27회 때 나왔던 거. 자, 이 시군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 사람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있다. 겸할 수 없었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주제 나오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의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같이 비교해서 보실 것이, 이번에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자, 정비법에서 자, 보궐 이사, 보궐 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 개념 항상 비교해서 보시고, 주택법에 가게 되면 조합 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 쟁점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해서, 자, 실시계획 인가 있으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울 게 뭐라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 틀린 걸 고르시면 제일 유력한 문제가 바로 변경인가라고 하는 거. 변경인가를 요하지 않는 거. 면감 비증감 숫자는 얼마? 10%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누구한테? 공적인 주체의 대표가 제일 끄트머리 뭐 나와 있다고? 위탁이란 단어 앞에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대행에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요. 항상 분수를 알아야 돼. 이걸 다 외우겠다는 생각은 가짜는 생각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뒤에 단어 하나라도 아까 우리 앞에서 시행자 변경 나오게 되면 일신 이착 이런 식으로 키워드 단위로 단순하게 그러니까 혼자 복습을 하시다가 절대 읽어보시면 안 돼. 읽어보면은 뭐 한글 못 읽는 사람 몇 안 되고요. 다 이해가 된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큰일 날 일이야. 그래서 키워드 단위로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다. 그 정도가 될 테고요. 자, 비용 부담 등에서 절대 기재부장은 아니고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도시개발법, 국토개법 두 군데서 다 나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 자, 검토 드릴 주제, 도시개발 채권 세 가지죠. 첫 번째 키워드, 승인이라고 하는 거, 행안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세 번째 이슈,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세 가지 외워서 끝장을 봐야 돼. 해서 1번 보니까 옳게 구성했고,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승인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거. 4번 쓸데없는 소리. 5번 없다 틀렸죠? 그래서 자,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내용 계속 바뀝니다. 사형 외워봤자 아무 생활에 보탬이 안 돼. 그러니까 도시개발채권하면 승인이라고 하는 거, 상환기간이라는 거, 세 번째 중도 상환. 이렇게 키워드 세 개를 문제가 딱 뜨는 순간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럼 또 생각하지. 이거 말고 딴 거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럼 죽는 거지. 어차피 이 세 개도 못 외웁니다.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 이걸 우리가 도시개발채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검토해 보실 주제는요. 자, 원형지 공급 개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죠. 지금 주기상 제일 유력한 문제가 원형지 이게 싸게 분양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 지자체라고 하는 사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일정 기간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 매각할 수 있다 해서 아주 단순해. 자, 바로 국가 지자체도 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원래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것이 그게 있었죠. 원형지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비라고 해서 자, 그 공사비하고요 감정가를 더한 금액 이게 있었는데 그 마지막 출제이기 때문에 다시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력한 문제는 자, 국가 지자체 등은 어떻다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구성되는 게 맨날 3분의 1 얘기 도배하듯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국가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가 됨이 원칙인데 이렇게 학교 용지, 공장 용지로 원형지 쓸 수도 공급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갑니다. 뒤에 패턴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지문. 자, 해제할 수 있다. 모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해제 사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시행자, 규약이 정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오른편에서 도시개발 사업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 시행자 몫의 땅을 얘기하게 될 테고 그 외 목적의 토지를 가리켜서 보류지,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는 토지를 보류지. 2번 지문요. 자, 전혀 모를 얘기예요. 예,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3번 지문. 이게 30회 때 나왔던 지문 없다 해서 틀리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임차권자, 종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겸할 수 없다. 오른편 이런 게 있었고요. 바로 자, 이렇게 이 지문도 오른편. 큰 쟁점 안 돼. 자꾸 살을 붙이지 말고 자, 없다는데 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 포함돼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30회 때 답을 뽑았던 지문이 포함돼야 된다. 자, 요 유치한 거 뽑았어. 5번 왜 틀렸어? 채비자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가 된다? 보류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간다고. 유치한 걸 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시험 보고 나서 이거 아는 건데 라고 개소리들을 합니다. 의미 없어요. 점수가 무조건 나와야 돼. 해서 유치 차라는 거. 이 중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2번 같은 지문들 또는 4번 같은 지문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모른다는 사실을, 그런 걸 건드리시면 그것만 피해 가셔도 거의 답을 맞춰가는데, 자, 여기 2번하고 4번이 제거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2번, 4번이 어려운데 충분하게 답을 구성을 해낼 수가 있다. 1번, 3번, 5번만 가지고 분석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쉬운 거니까 또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쟁점 가볼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76페이지. 자, 환지 처분 공고 있게 됩니다. 자, 취득한다, 본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할 테고, 소멸한다 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래 할 테고, 한편 공법상 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갈 테고,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취득한다 중에서 어려웠던 게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자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이게 이제 30회 때 저게 나왔었죠. 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이변단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서 정비계획 변경할 때 자, 지금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게 1변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2변단에 1변 이렇게 외우기로 했다고, 2변단에 1변 해서 자, 보게 되면은 뭐야?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0% 없다고요? 10% 나오면 다 10% 일자 돌림으로 가고요. 특이한 게 정비사업 예정시기 3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서 결국 눈치가 빤해져야 돼. 해서 자, 지금 이게 법에 있는 걸 쭉 깔아놓은 건데, 자, 3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돌아서면 잊어버린 걸 인정을 해야 돼. 1변. 자, 앞에서 정비 기본계획 30회 때 이런 식의 문제 나왔거든요. 2변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었고, 1변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관련한 쟁점,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해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몇 페이지? 179페이지 가서 다시 체크합니다. 외울 거! 정비 기본계획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누가?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바로 비교할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은 달라요. 그리고 작년 문제에서 정비 기본계획 관련한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쟁점이 뭐가 들어간다? 이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작년 문제에서는 뭐 지방의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왔었는데,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 원래 이제 도시세 승인 받아야 되거든.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면 사항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변단, 일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두 가지 이용해야 이변단을 가지고 지난번에 박스형으로 쫙 깔아놓고 이변단 아닌 걸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낼 수가 있을 테고, 만약에 정비 계획에서 트릭을 쓰게 되면 이 문제밖에 낼 게 없어요. 1변이라고 하는 거에서 3년 1변, 3년 1변 요 정도로 이 문제 통해서 살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3년 근대까지 뭐 외우기 어려워. 1변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대충 눈치를 채게 됩니다. 어차피 2번, 3번 중에 찍게 돼 있을 테니까. 해서 이 문제 답은 자, 바로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정비사업 시행 방식 등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간된 도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해서 이거 틀리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 뭘 찾아야 돼? 오피스텔 찾아봐야 되고요. 환지 방식 찾아봐야 된다라고 뒤지게 얘기를 했다고. 읽어보지 말라고. 오피스텔하고 환지 방식만 찾아보는 거야. 오피스텔 어디 있어? 오피스텔 여기 나와 있다. 재개발에 오피스텔 안 됩니다. 재건축,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오피스텔 해서 디귿번 틀렸고요. 환지 방식이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재건축 사업. 그래서 디귿을 두 개가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요 얘기 별 내용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80페이지 가서 보게 되니까 정비사업의 분류 나와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구분할 테고,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저단, 열상, 양호, 저소득, 단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열악하고 상업적이 있을 테고요. 재건축은 뭐가 된다? 양호. 이거
개론에서도 두 문제, 27에 30회 구성됐던 주제야. 공법에서도 두 문제, 저단 열상 양호,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을 따져 물을 때 관리처분계 관련해서 다 되는데 오피스텔이 포인트가 된다. 오피스텔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되는 게 재건축. 환지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재건축. 이걸 이렇게 위해서 푸는 거지. 이걸 쳐 읽어갖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절대 못 외웁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 머리를 과신하지 마요. 그냥 무조건 패턴이지. 이게 이제 19회 때인가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최근에 2번 연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오피스텔. 물론 이제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는 최대가 얼마? 30% 숫자까지 기억하면 좋겠다. 준주거적 상업적을 가지고 30회 때 구성이 됐거든요. 준주거적 상업적 외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재건축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서 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걸 온갖 짜깁기를 해봤죠. 그래서 자, 먼저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라고 해서 이것부터 가십시다. 자,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라고 할 거. 이게 기본 구호죠. 두 번째,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이슈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떻다? 조합은 설립되게, 성립되게 된다. 다시 외워야 돼. 동의 요건, 그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인가,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재건축 조합 설립할 수 있다 해서 1번 재건축에서 토지등 소유자, 지상권자 빠져야 되죠.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 2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소합을 설립하자 할 때, 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구수 신고 틀렸죠? 인가 똑바로 외워야 돼. 신고 아니고 인가가 원칙이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죠. 재개발에 있어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이때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라. 자, 이게 4번에 많이 함정이 빠질 거예요. 43 맞거든. 틀렸어. 4343이나 433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쓰다 만 거야.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임기 중 거리된 감사, 보고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궐 조합장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 이제 180, 자, 3페이지, 4페이지 가서 살펴볼게.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 4343, 주택단지 아닌지요 4332, 재개발은 4321이라고 할 거. 시장구수한테요, 자, 인가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그 정도가 되겠고. 자, 조합원의 자격,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옛날에 나왔던 패턴이고요. 임원의 선임 등 관련해서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 해임 아닙니다. 선임만 해당됩니다.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디에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나머지 선임, 해임 무조건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될 테고, 겸할 수 없고요. 임기 중요창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않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수치. 대신 이건 주택법에서 간간히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총회 개최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던 것이 저거 있었죠. 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총회 개최할 수 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했을 때, 자, 바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된다 해서 다시 작년에 조합원 10분의 1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대의원의 얼마? 3분의 2 이상. 요것도 이슈.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다른 거 아니고요.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요하는 조비시위. 조합원,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 자,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 예정부에게 위치 및 면적,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쭉 정리해봤고요. 답은 5번이었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관리청객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해서 이렇게 갔었죠. 변신 수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29회 때인가 한번 나왔던 주제가 될 텐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변신 수인에서, 자, 변경할 때는 어떻다?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대응해서 수반하는 경우에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음 몇 번? 4번. 수반하는 경우. 이건 외운 사람은 왜 하는 거야? 의미고 지랄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못 외워. 변신 수인도 내용을 못 외우면서 나머지 얘기를 쫓아가면 안 돼. 29회 때 이상 하나 내버렸거든. 그걸 제외하고 출제하게 되면 그저 이 파트에서는 뭐라고요? 변신 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유의 내용,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관련해서 변경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187페이지 위에서 한 세 번째 줄에, 자, 인가 등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바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다? 이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걸 통쳐서 변신 수인이라고 외워달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29회 때 나왔던 주제 한 번 더 내도 무방해. 자, 수반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변단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가십시다. 29회 때 바로 변신 수인 관련한 주제 중에서 오늘 논의 안 하는 내용을 갖고 쟁점을 삼아냈어요. 그리고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자, 정비 기본계획 파트에서 이 변단, 이 주제를 갖고 출제를 했다. 그러면 다시 관리처분계획에서 변신 수인 나올 수 있겠고, 아까 우리가 문제를 본 것처럼 정비 계획에서는 일변단이라는 주제가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일변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검토 드릴 거,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하시오. 이게 이제 16회 때 구성이 됐고 26회인가 27회 때 한번 구성이 됐고, 자, 정비사업 기본 절차, 건설계획 확정은 뭐가 된다? 사업 시행 인가. 공급계획 확정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 그리고 나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의 고시.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해서, 자,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 해서 디귿, 자, 제일 먼저 디귿 나와야 되고요. 자, 편집 잘못되어 있구나. 디귿,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기역.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리을에서, 자, 요거는 기본 구조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던 문제를 다시 크게 잡아본 거야.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 전체 그림 잡아주는 지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은 뭐에 따라서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은 뭐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쓸데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툭툭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디귿, 니은, 리을 기억해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청산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다음 몇 번? 2번. 없다.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 버려야 돼. 해서 제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뭐 좀 찾아보라고, 없다 좀 찾아보라고. 자, 이게 시험 보다가 서너 개만 이렇게 딱 나오더라도요, 시험 보실 때 진짜 해볼만 합니다. 막 이미 합격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업이 돼. 그러면 시험 보실 때 힘이 덜 들어. 근데 모질이들처럼 그냥 길 없이 쳐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특히 공법이란 과목의 특징 자체가 대부분이 다 모를 얘기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미쳐버린다. 떨어졌구나 싶어갖고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다 아무것도 못해.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틀린 걸 고르셔보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슈.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쟁점. 지난번에 어떤 문제는 이거였었죠.
자, 청산금 채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5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청산금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소유권 외에 나머지 권리 다 어떻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저당권자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아주 작은 평형을 분양을 받았다. 열받네. 그래서 이 분양 대상자가 받게 될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된다. 이걸 단순화시키면 어떻다? 저당권을 자 행사할 수 있다. 읽지 말래니까 항상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리게 뽑아주거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게 뽑아주거나 이렇게만 낸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이게 뭐죠? 이전의 고실까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보시고 나머지 건축법 등 이어갑니다.